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저희가 이 파고 두더지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을 미디어 단체인 우리 마을생활 전파소와 손을 잡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아니 벌써 20 아니 벌써. 아니 2023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가 시작한 게 2020. 맞아요. 그 코로나가 막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로 막 위험하고 이렇게 그 정신없고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왕재 박사님 모시고 첫 방송 시작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좀 만들었어요. 마을생활 전파소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책임을 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 마을생활 전파소 문대영 대표님이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중후해 보이십니다. 아니, 제가 오래간만에 이게 방송에 출연하니까 네. 조금 떨리네요. 사실은 항상 저 바깥에서 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시사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좀 많이 못했죠. 네. 영화 프로그램도 하시고. 영화도 했죠. 볼래 말래? 네. 올래 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문대영 네. 대표님 저는 항상 네. 뭐 이렇게 PD 겸 엔지니어 겸 저희 대표로 이렇게 네. 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뵙다가 이제 그런 방송들에서 네. 뵈면 아니 뭐 시사면 시사, 네. 문화 쪽이면 또 문화 쪽으로 네. 뭐 아주 굉장히 다방면에 박식하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아니, 네. 저 뭐 강서구가 낳은 스타죠. 그동안은 안 보이는 스타로 네. 저기 뒤에서 이제 엔지니어 역할을 예, 했는데. 정말 근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 네. 가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도대체 이 마을생활 전파소라는 곳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 10월 8일이 여기 마을생활 전파소가 만들어진 지 7년 되는 그럼 날이었습니다. 2016년. 네, 아니, 2016년 우리 두더지 7월 3년 됐다고 10월 깜짝 8일이었으니까. 놀랐는데 네네. 여기는 뭐 7년이 됐군요. 아마 7주년 기념으로 음. 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시켜 주시지 않으셨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래 했죠. 네. 사실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사회 혁신 정책으로 일환으로 사실은 이제 지역마다 공간 지원 사업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16년도에 공간 지원 사업의 마지막 막차가 저희 마을생활 전파소였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공간 지원 사업을 시작했던 그 커뮤니티 공간들이 아마 저희 지금 7주년 됐는데 네. 그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아마 하긴 그때 당시에 막차고 또 이제 거의 끝에까지 남아 있는 사업 공간 중에 하나 있죠. 그 은근과 끈기가 있으시네요. 그때 이제 이 공간을 막차로 할 때 사실은 저도 이제 사열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공간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고 옆에서 좀 봤거든요. 근데 대체로 다들 2, 3년을 못 가고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서로 돌아가면 내가 한번 직접 시도를 해서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 될 때 그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의 정책 중에 하나가 그 마을 공동체 사업 네네.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 네. 또 도시 재생 네. 그런 걸 이제 사회 혁신 사업이라고 명명해서 이제 각 분야에 됐었는데 이제 이런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간인들이 운영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월세도 내야 되고 맞아. 세도 내야 되고 시설도 운영비도 해야 필요하고. 되고 근데 여기서 어떤 뭐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자산을 지역 자산을 만드는 게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은 우리들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공간으로 네. 이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 정책적으로 사회마다 일정 부분 마중물을 주면서 네,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네.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같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표현도 의제도 하고 뭐 전파도 하고 만들어 보고
이런 것으로 이제 활용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했었죠. 네, 그 마을생활 전파소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온 누구든지 와서 즐겁게 배우면서 놀면서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늘 처음 봤어요. 맨날 문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맨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막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 제가 3년 만에 제일 처음 와서 오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그 옆에 그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좀 굉장히 좋은 문구. 아, 내가 이런 곳에를 와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방송을 그동안 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오늘 처음 느꼈는데 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우리 마을생활 전파소에서 뭐 가장 핫한 우리 두더지도 있지만 또 무슨 일들을 그래서 실제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공간 만들고 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도 꾸며져 있지만 요 밖에 나가면 이제 주민들이 뭐 회의도 하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이제 공유 공간으로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뭐 공부도 하고 미술 공부도 하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모임들도 하고 맞아요. 우리 다도 같은 거 그런 교육도 하고요. 서예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맞아요. 한 2년 동안은 모일 또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가 또 돼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열심히 뭐 마을 미디어 사업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고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몰래 산타라는 행사를 해서 지역의 한부모 가정 몰래 산타. 몰래 몰래. 산타. 그래서 지역의 주민분들이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물을 잔뜩 해서 대표님이 산타 옷 입었어요? 다들 이제 엄마들 저도 있고 23일 날 굉장히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날 그 이후로 산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어울리시는 이 풍채가 가져가셔가지고. 그래서 23일 날 저녁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바자회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뭐 담요 같은 것도 드리고 초창기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뭐 먹는 것도 이렇게 같이 먹기로 먹고, 하는 그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고 또 여기 기억에 남는 게 이 하곡본동 이쪽 하곡동 지역이 그 폐유지 짓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조사 사업도 했었죠. 한 200분 정도 조사 사업해서 그 설문지 리서치를 해서 국회에 가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왜 이 일을 하시게 되는지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막 리어카 끌고 가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수익 구조가 잘 돼 있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동네에 계신 분들 찾아서 왜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얼마나 수입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리서치해서 국회에서 또 어르신들에 관련된 발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나마 그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그 가장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이거 왜 하세요? 이렇게 힘드신데 또 이렇게 막 안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왜 하세요? 그러면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해?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해? 근데 그때 되게 저도 어떤 이렇게 영감이라고 할까?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진짜 그러고 보면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네, 축제도 했었죠 여기서. 축제도 했었어요. 네, 마을 축제도 이제 1회, 2회, 3회를 마을생활 전파소가 주도적으로 좀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벽골군용 축제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역할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여기 조성할 때 미디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공간을 그때 이제 미리 사전에 이제 그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2017년, 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17년부터 한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은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팟빵이라고 해가지고 네. 오디오만 가지고 라디오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저희도 팟빵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저는 CBS에서 최초로 그 팟캐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팟빵이라든가 팟캐스트에 올리면서 제가 했던 게 솔까말. 건강 솔까말이라고 솔직히 까놓고 까놓고 말해요. 네. 근데 워낙에 그 변춘호 선생님은 CBS의 대표적인 아나운서 PD 출신 아니세요? 네. 우리 마을생활 전파소가 그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시기도 그 하고. 문대영 대표님을 간판 만나면서 스타. 이제 유튜브를 또 이렇게 두더지를 두 네.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를 또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3년이나 하게 될 줄은 더 몰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처음에 이제 그 편집을 해주시는 분, 네. 뭐 촬영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가 이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사정 때문에 제가 직접 편집을 다 하게 되고 네.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아 근데 변치수 선생님이. 아, 네. 근데 다행히 근데 처음에 그 편집을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 이제 계속 그 편집을 변치수 선생님이 하시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CBS에서 아나운서만 하고 PD만 하셨을 때는 오디오만 했죠, 오디오만. 표지를 편집을 할 일이 없으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글자 넣는 거부터 해서 지금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니 뭐 날마다 네. 그 존경의 네. 마음이 샘솟아요. 진짜. 제가. 갑자기 저도. 또 왜 저한테 이게 포커스가 아, 되니까 아니 공부하시면서 이 우리 마을생활 전파소가 이게 네. 긴장해야 되는 게 어디로 스카웃 될지도 몰라. 편집해요, 편집.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편집해서 전친회 네, 선생님을 네, 네. 해방시켜드려야 될까?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서울 미디어 센터가 문을 닫았어요. 2023년 네. 4월에. 맞아요. 참 아깝더라고요. 이 어떤 그 마을마다의 소규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잘한 거는 이제 여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번외로 마을 미디어 사업을 같이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팟빵부터 해서 네. 지금 유튜브까지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프로그램도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많았고 네. 코로나 때 좀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볼 시 수가 없으니까. 읽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맞아요. 시노라도 있었고 네, 또 꽃수다라고 하는 정리정돈하고. 그런, 네, 꽃수다도 네, 있었고. 꽃수다도 있었고. 꽃수다에 저는 출연하다가 여기 어떻게 그냥 얼결에 얼떨에 걸렸어요.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꽃수다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했었어요. 엄청나게 그 대단한 분들이 많이 보리 오셨죠. 선생님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 꽃하는 꽃띠. 꽃띠 선생님하고 해서 이미라 그 선생님이라고. 요즘 네. 아주 핫한 그 유튜브 스타이기도 한 국민 오. 스타가 된 김경일 선생님도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김경일 심리학자께서 맞아. 우리 직접 우리 프로에 나오셨었죠. 네. 그때 꽃수다에. 근데 꽃수다가 섭외력이 정말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 뭐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사실 그때 개런티도 안 주고 그랬었는데 네. 조그만 선물 같은 거 드리고 했었는데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꽃수다 선생님들도 보고 싶네. 그러게 그립네요. 오늘 모실 걸 오늘 같이- 7주년인데 그러니까요. 모실 아 걸. 근데 지금까지 진짜 네.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문 대표님. 그 특별히 뭐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일들을 좀 돌이켜 본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그 유키즈의 마이너 버전인 네. TBS에서 했던 네. 그 뭐지 우리 동네 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TBS 했던 거라서 그때 그 개그맨 분이 오셔가지고 이 공간에서 이 공간 소개하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TBS에서 한 그 프로그램이 제가 출연한 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 이제 그러니까 교통방송에 계속 그 코너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동네 뭐 미디어. 이런 미디어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도 간간히 출연을 했었고 네네. 그렇죠. 네. 강승현 씨가 그때 아. 이제 사회를 보고 그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런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 처음 봤는데 와 정말 놀라운 게 그 조그만 프로그램인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메라가 한 10대 정도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네. 속으로는 사실은 우리 지금 카메라 3대지만 네. 그 유키즈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 카메라가 하나씩 정말 다 하고. 각자 있고 그 옆에 모습 하고, 있고 위에서 그다음에 있고, 위에서 있고 뭐 그다음에 투샷 따로 또 있고. 이제 네. 뽑아서 따로 또 저기 네. 하는 사람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3개 가지고도 참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갑자기 이제 처음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서 제가 아까는 그냥 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정말 또 자본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점점 또 더 자본화 돼가고 대규모화 돼가고 일반인들이 점점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본질과는 좀 다른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미디어를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에 참신했고 또 이게 그동안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왔던 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렇게 유지해 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출연해 주신 방송해 주신 두 분이 더 감사드리죠. 우리끼리 막 자축하는 갑자기, 거예요. 갑자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마이크 앞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도 많고 이렇게 자본이나 이런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일단 이런 장비들부터 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면 또 고민들, 맞아요. 섭외, 또 어떤 질문과 어떤 콘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편집, 그러니까 규모만 작을 뿐이지 다 하는 거예요. 큰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까지 해서 송출하고 송출까지 하는 거를 여기 이런 조그만 곳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장비들을 꼭 이게 저희들도 이제 촬영 뭐 알바 같은 게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알바비로 이런 뭐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마을 미디어 안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걸로 좀 그리고 갖춰져 이런 있긴 해요. 스튜디오에 이렇게 갖춰진 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 하면서 또 다른 그 교육 사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학생들까지 가르치는 것도 그렇죠. 하고. 중학교 이제 진로 체험 이런 것도 이제 미디어에서 와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사실 지역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긴 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뭐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진짜로. 가족들에게만 미안하지 뭐. 아니 근데 가끔은 지나가서 생각해 보면 거의 7년 또 이 활동을 제가 한 지가 10년 이상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시절 40대 뭐 했나, 뭘 남겼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부는 축적하지 못했지만 우리 변춘혜 선생님이나 단호박 선생님처럼 또 뭐 이미라 선생님 또 뭐 서진이 선생님 또 뭐 샘열이 이다혜 선생님 뭐 여러 사람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해줘서 그런 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 미디어라는 것도 지역 쪽에서도 뭔가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서구에는 뭐 저희 같은 이제 미디어를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 또 때때로 협력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다들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들이 또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산도 사실 되게 적은 예산이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없고 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고민이 뭐냐면 마을 미디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 해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익성도 있으면서 또 비즈니스 공공성도. 모델이 되면서 공공성도 있으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또 좀 재미도 있어야 되는 네. 이 기로에 있는 우리 대표님께 좀 그 뭐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 생활 전파소라는 이름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어떤 섹션으로 열어가는 그 모습을 좀 저희가 어떤 건지 들어봐야 되니까 다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특집 방송인가요? 또 2회도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우리 문대영 대표님.
다음번.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으로 멋진 미루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